자, 교과서 233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대를 어려워들 하시는데 여기만 우리가 내것을 할 수 있다면 표현대로도 뭐요? 어려운 부분은 빠져나갑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고. 자, 먼저 첫 번째는 시절 필요 없죠. 일단 뭐요? 무건대리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문제죠. 자, 앞서서 이 부분을 제가 제목에서 적어드렸다. 그죠? 무건대리란 대리권 없이 본인을 대리한 대리행위를 무건대리. 그죠? 그래서 무건대리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대리행위는 있어야 합니다. 표현대로 똑같죠? 대리행위도 없는데 표현대리라는 단어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대리권만 없을 뿐이요. 대리행위 자체는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는 대리행위 방식을 채야 되죠. 그래서 대리행위 방식이 없는 경우는 대리가 없죠. 그죠? 그럼 표현대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일단 대리행위 자체는 존재해야 돼요. 자, 우리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행위 방식과 관련해서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233페이지. 교과서 예를 보세요. 예. 그래서 교과서 예 쭉 봅니다. 이 장은 뭐예요? 본인의 등기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하로 본인 명의의 등기를 누구 명의로 빼돌립니까? 자신 명의로 빼돌리죠. 그 상대방에게 매도할 때는 뭐예요?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자신의 부동산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후자죠. 그때는 대리 행위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그래서 판례 문제가 뜨면은 요겁니다. 표현대리 뭐예요?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 대리 행위는 본인을 위함을 현명을 해야 된다. 그죠? 명시, 묵시적으로 현명해야 돼요. 그때 키포인트가 뭐예요?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를 표시치 않고 단지 뭐요? 본인의 이름을 훔쳤어. 자기가 뭐요?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이름으로 직접 법률을 했다. 그죠? 대리 행위 자체가 없었죠. 그럼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어떤 예를 들었어요? 어느 날 갑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두툼한 서류 봉투를 주었죠. 보니까 A 부동산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대리라고 갑하고 체결했으니까 자신이 토지 소유자인 A인 것처럼 행세해서 팔았어요? 후자다. 그죠? 그럼 대리행위 자체가 없죠.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표현요. 자, 그 다음. 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리 행위 자체는 유효할 것 착각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죠. 근데 누구에게만 무효예요? 일단은 본인에게만 무효죠. 행위 자체는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행위 자체는 뭐예요?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본인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본인에게도. 근데 처음부터 갑을 간의 매매가 뭐예요? 불공정행위, 103조 위반행위라면 그때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일단 뭐예요?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예요? 본인에게는 효력이 생기지 않을 뿐이죠. 그죠? 대리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은 표현대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누구에게나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리권만 없을 뿐이요. 대리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를 해야 됩니다.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은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이 뭐예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보세요. 비법인 사단에서 출제가 됩니다. 보세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의 처분권은 누구만이 가져요? 총회만이 그죠? 그 대표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리 규정이 준용되죠. 그래서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했어요. 무효죠.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표현대리 성립 안 합니다. 대표에도 뭐요? 대리가 준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대표 방식은 대리 방식을 따르죠. 그죠? 그래서 현명주의 표현대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무효기 때문에 뭐요?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가 없어요. 무효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죠. 요거요. 우리 첫 주에 본 거다. 그죠? 투자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예요. 무효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뭐요?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유효될 수 없죠.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정권회사 지점장에 뭐요?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죠. 무조건 무효입니다. 일단 행위 자체는 유효.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통과했다면 이제는 이제 표현대리도 끝났어요. 그 두 가지 반복하세요. 이 부분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면 나머지는 표현돼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는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부하기엔 제도다. 그죠? 상대방은 표현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잘못이 없어야 돼요. 설의, 무과실. 그때 표현대리는 누구를 부하기엔 제도요? 이자죠. 그죠? 대리권도 없이 행위를 한 자의 직접 상대방. 그죠? 체크할게요. 상대방, 표현대리 상대방 제3자는 대리행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전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출제가 됐어요. 즉, 갑이 누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을과. 그죠? 이자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전덕자는 주장 못합니다. 즉,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를 한 직접 상대방을 부하게 한 제도. 그 다음 입증 책임 체크하시고 126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상적으로 당연히 이자가 대리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겠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초정이 됩니다. 그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당연히 누가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본인이. 근데 126조만 그죠? 체크할게요. 126조. 126조에서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누가요? 자신이, 상대방 자신이 입증.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학자들은 표현들이 세 가지 모두 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뭐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본인에게 다 입증 책임이 있다고 세 가지 모두를 똑같이 보죠. 그죠? 그런데 판례는 뭐요? 학설과 달리 표현대리 중 뭐요? 126조의 경우는, 6조의 경우는 뭐요? 선의 무과실을 누가요? 상대방 자신이. 그죠?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 시험도 여러 차례 질문화가 되었습니다. 자, 성립범위. 자, 기본 이론 시간도 부탁드렸지만 여기 체크할게요. 복대리 체크하시고, 복대리도 대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뭐요? 모든 표현대리가 성립한답니다. 성립한다. 그래서 이 지문은 앞으로 뭐요? 시험 칠 때까지 결론만 보세요. 복대리라는 문구가 있고 지문에서 뭘 묻고 있어요?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묻고 있다면 뭐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만이 답입니다. 없다면 무조건 틀려요. 그 다음 체크할 필요 없다. 그죠? 소송행위 등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복대리도 뭐요? 결론. 여러 차례 출제됐어요. 복대리에 대해서 뭘 묻는다? 표현대리의 성부를 묻는다면 뭐요? 성립할 수 있다만 답입니다. 없다면 무조건 틀려요. 자, 개별 표현대리로 갑니다. 자, 개별 표현대리는 당연히 그날 넘은 표현대리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125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 여기 볼게요. 제3자 체크할게요. 표현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제3자는 조문 옆에다가 누구만을 말합니까? 대리 행위의 상대방. 그죠? 대리 행위의 상대방. 즉, 그림에서 을을 말이죠. 이 자를 제3자라 칭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타인은 뭐예요? 무권대리인을 말이죠. 무권대리인.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뭐예요?
본인을 말한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조문을 다시 여기 보세요. 어느 날 토지 소유자인 A가 뭐요? 제3자인 어린 나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토지를 매도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타인인 무권 대리인 갑에게 뭐요? 매도하신 대리권을 줬다고 뭐요? 본인이 제3자인 나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대리권 수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때 나는 본인부터 직접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갑을 A의 대리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 성립하는 표현 대리가 125조.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표현된 세 가지 모두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문갑니다. 첫 번째,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뭐요? 대리행에 직접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뭐요? 일정한 대리권을 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대리권을 소유했음을 제3자에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때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을 소유하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뭐요?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뭐요? 간염의 통제에 불과한다. 그죠? 다시 체크할게요. 이때 제3자. 표현된 세 가지 다 똑같다. 그죠? 제3자는 누구만을요? 이자. 그죠? 대리행의 직접 상대방만. 그때 표시는 거린과 같이 특정한 을에게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신문 광고, 백지 임장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이 부분요. 직접 상대방만을 만다. 우리 시험에도 몇 차례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항상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제한이 없다. 그죠? 따라서 대리권 수여 표시의 방법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대리권, 대리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할 필요가 없다. 상식상 뭐요?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뭐요? 직함, 명칭 등의 사용 또는 성인 등의 무기니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예를 들었어요? 홈쇼핑. 그래서 이자가 홈쇼핑에서 뭐요? 김치를 팝니다. 김치. 누구의 이름으로요? 김수미 김치.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자는 뭐요? 김수미 그분을 대리해서 김치를 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이자가 자신의 이름을 사업에다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고객이 나는 뭐야? 최종적인 그 판매의 책임 주체를 누구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 이자죠. 그 자기 이름은 뭐야?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했다면은 제3자가 보기에는 자신이 제 사업 주체의 행위에서 책임을 질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거죠. 그죠? 125조가 그게 성립한다고 일반적으로. 다시 반드시 대리인, 대리권의 단어를 직접 사용할 필요 없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뭐야? 직함이라든지 명칭 등의 사용 성인이 대표적인 125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지문 정도만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로면요. 그래서 명의대여 문제. 금방 제가 설명한 거죠. 그죠? 즉, 갑의 김치 사업이 뭐요? 김수미라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허락했다. 그죠?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서 자기가 뭐요? 최종적인 책임을 질 이치에 있으면 뭐요?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의 행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죠? 125조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개별 판례요. 우리가 출제됐던 판례죠. 그죠? 호텔 헬스와 호텔은 책임 주체가 다르다. 그죠? 근데 헬스 사업장에다 어느 호텔 헬스란 뭐예요? 명칭 사용을 허락했죠. 그죠? 그래서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처에서 판매점 등의 뭐예요? 명칭 사용을 허락했다면 뭐예요? 자신이 호텔 헬스 등 사업의 책임 주체임을 표시함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25조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대리권 수여 표시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표시할 수 있죠.
위임장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정한 자에 맡겼다. 그죠? 그러면 묵시적으로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거로 해석할 수 있다. 그죠? 네,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부분요. 체크할게요. 그래서 대리권을 준 바도 없으면서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죠. 그때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의 대리에게서는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범위를 다시 넘었습니다. 보세요. 이자가 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그죠? 내가 담보대출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갑에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자가 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아예 토지를 매도해왔다. 그죠? 즉, 표시된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는 뭐요? 그때는 125조를 바탕으로 해서 뭐요? 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한다. 그죠? 네, 한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 표현대 세 가지 모두 다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야 되죠. 상대방의 악의가 실은 다 누가요?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죠? 126조만 상대방 자신이. 거기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체크할게요. 이 부분이 아니까 우리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답이 된 바 없어요. 125조는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중 어디에만 가능하다? 임의대리에만. 법정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자가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이자가 법정대리죠. 그죠? 근데 법정대리는 본인이 선임합니까? 법에서 선임해요? 법에서. 그래서 이자가 뭐예요? 을에게 갑을 나의 법정대리로 선임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A가 뭐야? 능력자예요. 갑을 나의 임의대리로 선임했다.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어디에만요? 임의대리만. 법정대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대리도 된다. 그죠? 복대리 된다. 그다음 소송의 경우는 대리가 허용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여기까지만. 복대리도 세 가지 모든 종류의 표현대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표현들이 개별 요건은 여기서만 신경 쓰세요. 자, 볼게요. A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갑에게 줬습니다.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거는 뭐예요? 무건대리가 아니라 유건대리죠. 그런데 갑이 뭐예요? A를 대서 A소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무건대리죠. 근데 상대방은 이와 같은 대리권이 갑에게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었죠. 그 믿음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 본인에게 성립하는 표현대리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한다고 하죠. 자, 볼게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이제는 제3자 똑같죠. 그죠? 제3자는 얼마를 말합니다.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제3자가 그 권한에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여기다 체크할게요. 표현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선이 무과실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 단어가 뭐야? 요거다 그죠. 선이 무과실을 말합니다. 그 상대방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이 있다고 믿고 그죠? 믿는데 잘못이 없나? 여하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은 권한을 넘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죠? 이를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라 합니다. 자, 요건 갑니다. 첫 번째, 대리인에게 뭐요? 일정한 대리권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대리권도 없는 경우는 뭐요? 권한을 넘은, 이 같은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죠. 일정한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만, 대리권만 있으면 족하고 뭐요?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는다, 그죠? 어떠한 대리권이든지 대리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떠한 대리권이냐? 그 대리권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체크할게요.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대리권은
어떠한 대리권이 어떤 뭐야? 대리권은 존재해야 됩니다. 이 부분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판례예요. 그죠? 내가 편의점에 알바로 취업했는데 사장이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다거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장에게 교부를 합니다. 나의 같은 인감증명서의 교부가 사장에게 대리권을 준 것 아니다? 아니죠. 그죠? 대리권을 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날 넘는 표현들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이 부분도 이 판례 우리 시험에서는 잘 출제 안 됐어요. 거의 출제 안 됐습니다. 키포인트가 뭐예요?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대리는 어디에만 허용돼요? 매매 등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 허용되는 제도죠. 따라서 정권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 뭐요? 고객 유치, 투자 상담 등을 할 권한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죠. 그죠? 이것도 사실 행위를 할 권한은 대리권이 아니에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 없는 표현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이와 같은 권한 없는 행위에서 권한 없는 표현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 대리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이자는 어디까지 대리권이 있었어요? 담보대출의 대리권 거죠. 근데 실제행위는 A의 대리인 갑이라 칭하고 A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즉,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는 뭐예요? 동종 유사임을 따지지 않는다. 그죠? 제일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대리권이 어떤지 뭐야? 대리권만 있으면 족하지. 그 대리권이 뭐야?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하고 뭐야? 같은 종류일 필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쭉 갑니다. 보충 파트.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되죠. 제목. 대리는 매매 등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권한이죠. 그러니까 사실 행위를 대신할 권한은 대리권이 아니에요. 그 대리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 행위를 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더라도 뭐요? 권한을 넘는 표현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금방 설명했던 거예요. 금방 125조 표현 대리가 뭐요? 다시 125조 표현 대리가 그 범위를 넘는다. 그죠? 그러면 이를 토대로 뭐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제목만 확인하시면 되죠. 복대리도 뭐요? 모든 종류의 표현대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요거요. 하여튼 복대리요. 복대리. 결론 무조건 있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자가 대리인이죠. 근데 자신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권한 넘는 표현대로 성립하죠. 그런데 이자가 뭐예요? 직접 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해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도 없이 뭐예요?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이자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도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그죠? 이런 대리권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대리권도 없기 때문에 권한 없는 표현들을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해서 뭐예요? 성립할 수 없다로 가버려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이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직접 뭐요? 그걸 넘는 행위라면 상대방은 보호가 되죠. 근데 직접 참고 뭐요? 이자를 선임해서 했을 때는 뭐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시험 칠 때까지는 뭐요? 뭘 물어요?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결론이 뭐요? 복대리인이요. 복대리인에게 결론이 뭘 묻고 있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여부를 묻고 있죠. 결론 뭐예요? 항상 어떤 단어만 성립할 수 있다만 가능합니다. 있다만. 없다면 무조건 틀려요. 자신이 하든 뭐예요? 자신 직접 취지 않고 뭐예요? 타인을 선임해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든 뭐예요? 상대방은 똑같이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네,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 이 부분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뭐요? 법정 대리권이죠. 근데 일방이 뭐요? 그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대리 행위를 했더라도 뭐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 없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어렵게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와 사자의 구별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그죠? 대리는 매매 등의 재산상의 법률을 대신할 자격을 갖는 자를 대리. 사자는 뭐야?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상대방에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심부름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사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더라도 뭐예요? 표현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우 사자가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다 체크할게요. 보세요. 대리인이 직접 자신이 가지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하죠. 그죠? 근데 자신이 직접 취한 거 뭐예요? 사자를 통해서 심부름 중입니다. 사자를 통해서 뭐예요?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럼 끝났어요. 결론.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자가 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잖아요. 사자는 그냥 대리인 행위를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죠?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뭐요? 직접 자신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뭐요? 심부름꾼인 사자를 시켜서 하던 결론은 누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 사자가 아니라 뭐요? 대리인. 그 권한 없는 행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권한 없는 표현들이.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뭐요? 대리로 믿었고 그 자를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요? 그 행위자가 뭐요? 대리인이 아니라 뭐요? 대리인의 사자더라도 뭐요? 그 주체가 뭐요? 대리인이라면 그죠? 자기가 직접 했고 뭐요? 대리인이 사자를 시켜서 했던 이제는 상대방은 그걸 넘는 표현들의 상대방으로 보호가 된다 그죠? 기억할게요. 보세요. 이 키포인트요. 대리인이 뭐요? 직접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건 사자를 통해서 했건 뭐요? 결론. 행위 주체가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그럼 권한 없는 표현대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립한다.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직접 상대방인 제3자는 뭐예요? 권한 없는 행위에 대해서 권한있다고 믿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직접 상대방 계속 반복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뭐예요? 선이 무과실 의미를 하더라. 자, 체크를 할게요. 익숙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은 권한을 넘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뭐요? 권한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언제를 기준? 당연히 우리 익숙합니다. 언제를 기준해요? 당연히 행위 당시죠. 행위 당시의 사정만. 따라서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의 사정만. 따라서 어떻게 속이든지 뭐요? 그 이외의 사정 뭐요?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객관적 사정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여기다 그죠? 앞서서 표현들이 세 가지 모두 다 학설은 상대방의 악의가시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본인. 근데 판례가 뭐요? 유독 126조만 학설과 달리한다고 그랬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판례하면 누가요? 상대방 자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이 부분하고 뭐요? 차고 파트에서 중과실이 있다 없다는 누가요? 상대방.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례적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126조가 뜨면 뭐요? 이 두 가지에서 답을 구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언제 당시에 존재하는 사정만,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사정만. 그 다음에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 자신이.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뭐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의 그죠?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129조는 쉽게 가시면 돼요. 자, 빨리 예를 들어 볼게요.
기본 이론 시간에 했던 그대로 이자가 가락동에서 청가상을 경영한다 그죠? 이자가 시내에서 음식점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상으로 재료를 공급하고 월말이 되면 뭐요? 직원인 대리인 갑을 통해서 외상대금을 수령을 하는 식으로 그죠? 근데 현재 가게를 간뒀습니다. 대리건이 남아 있습니까? 소멸했어요? 근데 상대방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월말이 돼서 갑이 찾아왔을 때 외상대금을 당연히 지급하죠. 그때 성립하는 표현대리가 뭐요? 대리건 소멸 이후의 표현대리. 즉 대리건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는 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가실로 해서 알지 못한 데는 그러하지 않다. 즉 상대방은 표현대 세 가지 모두 다 선이고 무가실이어야 한다. 자, 요건 갑니다. 당연히 예전에는 대리건이 있었죠. 근데 현재는 뭐야? 소멸했죠. 그죠? 처음부터 대리건이 없었던 경우는 대리건 소멸 이후에 이 같은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종전에 뭐요? 가졌던 대리건 범위 내에서 대리가 있어야죠. 그 범위를 넘었다. 그죠? 그때는 금방 봤던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 세 가지 모두 다 상대방 잘못이 없어야 돼요. 상대방 악의 가시로 누가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적용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그 다음에 뭐요? 독대리도 세 가지 표현대리가 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면 무조건 틀려요. 자, 이제는 요건은 126조만 중요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효과는 세 가지 모두 다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돈 제도요? 이자죠. 그죠?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무건대리지만 뭐요? 본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전적인 책임이죠. 단골. 가실, 상계 못한다. 그죠? 결론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뭐요? 무조건. 가실, 상계라는 제도는 민법상으로 뭐요? 딱 두 가지 경우만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불법 행위 또는 뭐요?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 또는 뭐요?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뭐요? 채권자에게도 가실이 있는 경우는 그 가실 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로 뭐요? 가실상계 제도. 표현대리 말도 안 돼요. 상대방에게 애초부터 뭐요? 가실이 있었다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할 여지도 없어요. 따라서 가실상계를 통해서 책임을 뭐요? 면할 수 없다고 하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 다음.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둔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만이요?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무건대리 그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다도 표현대리가 유건대리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키포인트. 따라서 상대방의 유건대리 주장에는 무건대리인 뭐야?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이 부분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 이자가 소송에서 뭐야? 갑을 A의 유건대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른 패소입니까? 성소요? 패소예요. 유건대리가 아니죠. 무건대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패소입니다. 근데 법관이 보니까 뭐야?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뭐야?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요지문이에요. 즉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사소송은 뭐야? 개개인 간의 다툼이에요. 법관은 뭐야? 가만히 있고 뭐야? 증거를 통해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손만 들어줄 뿐이에요. 주장치 않는 것을 뭐야? 인정할 수는 없어요. 민사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야? 주장해야 돼요. 상대방이 주장치 않으면 표현들이 인정할 수 없답니다. 이 표현 논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어디까지나 표현대리를 뭐요? 유건대리입니까? 무건대리요? 무건대리죠.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치 않으면 무건대리 있기 때문에 무건대리에서 받던 그 효과가 그대로 뭐요?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뭐요? 본인의 추인 여부 최고할 수 있고 본인도 뭐요? 추인할 수 있죠. 선의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고 똑같이 무건대리라는 교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틀린 것은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모두 뭐예요? 상대방은 선이 무가 실이어야만 한다. 그죠? 표현대리 세 가지보다 상대방은 선이고 무가 실이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죠. 그죠? 즉, 사실혼 부분도 법적으로 법률안과 똑같이 보호되기 때문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뭐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중요 표시하시고, 요거요. 결론. 권한의 행위를 했는데, 대리인이 뭐야? 직접 제안고 사자를 시켜서, 그죠? 그럼 결론. 누가 권한의 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인 자신이 한 거죠. 사자는 단순히 뭐야? 대리인을 신부로 한 게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했던 뭐예요? 사자를 통해서 대신했던 대리인이 권한받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한번 틀렸어요. 그다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여부를 언제요? 행위 당시의 사정거죠. 그의 사정은 절대로 자료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복대리죠. 복대리가 뭐 묻고 있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냐, 그죠? 결론, 성립할 수 있다만 답이에요. 없다면 무조건 틀려요. 자, 보세요. 대리인이 뭐요? 예전에 대리가 있었지만 지금 소멸했죠. 직접 자기가 뭐요?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행위를 하면 뭐요? 금방 봤던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됩니다. 근데 직접 하지 않고 뭐요?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했다면 뭐요? 또 고민해요, 그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도 없는데, 그죠? 권한도 없는 자가 했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에 의한 단어는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똑같은 문제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든 뭐요?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든 상대방은 똑같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요? 두 줄, 세 줄이 돼요. 여하튼, 제가 시험 칠 때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인강 들으신 분도 똑같아요. 아무리 뭐요? 이렇게 내 스스로 뭐요? 혼란이 생기지만 일단 시험 칠 때까지는 뭐요? 지문이 뭐요? 복대리인에 대해서 표현대리의 성분을 묻고 있다, 그죠? 아무리 지금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뭐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로만 답을 구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예, 고민도 하지 마시고 결론 이렇게 시험 칠 때까지만. 자, 22회차 기출문제로 갑니다. 보세요. 표현대리는 무건대리다, 유건대리다? 무건대리죠. 그래서 유건대리로 바뀐다. 말도 안 되죠. 어디가 무건대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의 사정만 보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3번이에요. 무효입니다. 일단 뭐요?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대리행위 자체가 뭐요? 유효해야 돼요. 무효니까 뭐요? 표현대는 성립할 수 없다죠. 예, 무조건 틀립니다. 일단은 대리인에게 대리권만 없을 뿐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장이 뭐요? 총액 결의도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표현대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무효라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떴죠. 가실상계할 수 없다죠, 그죠? 없다. 그 다음 5번 보세요. 유건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죠, 그죠? 없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묻고 있죠. 그럼 정답은 2번이다, 그죠? 2번. 매일 문제로 오세요. 매일 문제 6번요. 매일 문제 6번. 갑니다. 보세요. 똑같은 지문이죠, 그죠? 분명히 지금 매일 문제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지문 우리 기출 문제 있었죠, 그죠? 표현대가 성립해서 하더라도 유건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죠? 무건대로입니다. 그 다음 2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가 뭐예요? 다시 권한을 넘는 행위였다, 그죠? 권한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무효입니다. 또 떴죠. 표현들이 안 됩니다. 이제는 두 분만 보더라도 이제 반복된다, 그죠? 6번요. 네, 6번. 네. 6주차 매일 문제잖아요, 그죠? 6주차 매일 문제.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도 그대로 있었죠,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 문제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다 읽으면 돼야 안 돼요? 여기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결론. 지금 표현대리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럼 표현대리 뭐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최소한 유효여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객관식 공부한 요령이 지금 뭐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끄는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제목에서 뭐요? 표현대리를 묻고 있다면 무효라는 단어에서 뭐요? 표현대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소송행위는 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떴잖아요, 그죠? 유권대리 주장에는 뭐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그죠?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돼요. 모든 시험에. 자, 7번으로 갑니다. 보세요. 또 떴죠, 그죠? 계속요.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펼쳐, 그죠? 그 다음 2번 제일 기본 지문이요.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 복대리 인도 뭐요? 표현대리 된다, 그죠? 정답은 3번. 표현대리는 복대리는 세 가지 모든 종류의 표현대리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대리권 수요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죠? 반드시 대리인, 대리권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또 떴잖아요, 그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 그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죠.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를 봤는데 지문이 뭐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뭐요? 어려워하는 게 일단은 표현대리도 대리권만 없을 뿐 뭐요? 대리 행위 자체는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대리권만 없을 뿐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된다. 그 논점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리 파트를 봤습니다. 법률행위 무효 취소로 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뜹니다. 두 문제가 떠요. 246페이지인데 무효 파트에서 뜨면 뭐요? 무효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종합 지문이 뜰 거예요. 137조부터 139조까지를 합쳐서 취소에서 뜨면 뭐요? 추인에 관한 논점을 위주로 주로 뜰 거예요. 근데 무효 파트에서 하나의 논점이 단일한 문제로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이론이 될 겁니다. 여하튼 이 파트에서 두 문제가 뜹니다. 자, 이 파트는 다른 파트보다 조금 우리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쉽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총설 파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2번에서 우리가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은 유효요건을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유효요건, 일반적 유효요건, 우리가 쭉 눈 감고 돌리면 뭐예요? 당사자가 능력자야 되죠. 그때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다면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이 없다면 취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죠. 이게 연결되면 뭐예요? 성립했지만 법률행위 무효가 되고, 마지막에 필수 요소인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뭐예요? 하자가 없어야 된대. 어떤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있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 문제가 된다, 그죠? 따라서 결론, 유효 요건을 헌결했을 때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죠. 근데 어떠한 유효 요건을 헌결했을 때 무효가 되고 어떠한 유효 요건을 헌결했을 때 취소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정해두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효와 취소를 왜 구분했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이점. 가불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10월 10일자에 체결이 됐어요. 그때 그 계약이 무효라면 뭐요? 매매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게 무효예요. 그런데 취소사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차고 사기 강박에 빠져서 을과 매매했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죠. 유효입니다. 일단은 매매했다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데 취소랍니다. 2달 후에 그죠? 취소하면은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소급했어요. 처음부터 소급했어요. 그죠? 따라서 취소하기 전에는 뭐요? 유효입니다. 취소하면 소급은 뭐요? 요 차이점이다. 그죠? 근데 제일 우리가 피부적으로 기억할 게 요거예요. 무효라면 뭐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쪽 배웠죠.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뭐요? 강행법규 위반에 나쁜 짓을 했다. 근데 나쁜 행위는 무효죠. 따라서 자신 스스로 지금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당연히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은 실수 위반이 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즉 선의 제3자가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취소는 뭐요? 누구나가 아니라 누구만이요? 취소? 건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취소 사유를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차고, 사기, 강박이라는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대항 못합니다. 다만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추인의 가부. 무효는 끝까지 무효입니다. 추인하더라도 뭐요? 무효가 절대로 유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취소는 뭐요? 취소의 반대가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뭐요? 취소하지 않고 추후에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죠? 즉 취소권의 포기예요. 포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죠?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 무효는 언제까지는 그 뭐요? 언제까지는 무효입니다.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가 아니라 뭐요? 일정 기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중량서 뭐요? 키포인트.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 누가 주장하든 뭐요? 무효 주장은 실수 위반이 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를 뭐요? 쭉 교과서 순서대로 묶어뒀습니다. 애올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서대로 배웠던 거죠. 의사무능자에게 무효, 103조 위반 행위 무효, 폭행이 무효, 강행법규 위반 행위 무효. 그죠? 그 다음 원시적 불량 행위 무효죠. 지금까지 봤던 무효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근데 딱 두 가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의사표시 무효예요.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거. 자기들끼리 뭐요? 의사표시가 잘못돼서 무효인 경우 거래에 앉아서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두 가지 뭡니까? 비질의 표시, 허위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거래에 앉아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야? 다 질서 위반이에요. 그죠? 강행법규 103조 사회질서는 누구나 지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 누구에게는 유효고 누구에게는 무효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무효는 원칙 누구에게나 무효, 절대 무효입니다. 그런데 취소는 뭐야? 네 가지 사유다. 그죠? 그 중에 행위 능력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정이죠. 그 제한 능력으로 한 취소는 누구에게나 그죠? 근데 차고, 사기, 강박은 자기들끼리 문제죠. 그래서 거리에 앉아서 차고, 사기, 강박을 위한 취소는 뭐예요? 선의 제3자에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는 뭐예요?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뭐예요? 누구에게나입니다.
나머지 사유한 무효치수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의사표시의 무효치수는 뭐예요? 선의 제3이 명함지 못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무효 파트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